다음 중 소방력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소방력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소방력이란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말한다. 이것은 소방력의 정의에 대한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 틀린 내용입니다. 소방본부장이 아니죠. 소방본부장이 할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도지사의 업무가 되는 겁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스 공급시설에서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어서는 몇 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위험물 제조소의 이제 안전거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전압의 값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이라고 했죠? 즉, 35,000V를 초과했다는 얘기는 5kV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바로 안전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죠? 바로 5m 이상이 되죠. 최소 5m는 안전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5m 이상에 해당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참고로 여기 3m라고 나와 있는데 이 3m 같은 경우는 사용전압이 7kV, 그렇죠? 7kV를 초과하고 35kV 얼마일 때? 이하일 때, 그때는 3m 이상이 안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했기 때문에 5m 이상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 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은, 자, 지금 어떠한 위반 사항이냐면 화재 안전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지 설비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통합감시시설, 2번 가스 누설 경보기, 3번 비상 콘센트 설비, 4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 보기 중에서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3번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화 활동 설비죠. 소화 활동 설비.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하는 소화 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비상 콘센트 설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몇 류 위험물이라고 했습니까? 제4류 위험물이라고 했죠?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내용입니다. 그 게시판에 어떠한 주의사항을 기재를 하냐? 바로 이때는 화기엄금이죠. 화기엄금. 이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가 인화성 액체죠. 뭐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러한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기, 즉 불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화기엄금이라는 표시를 게시판에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의 화기엄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 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방 업무의 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맞고요. 2번,
소방 업무에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맞죠? 3번.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다음 4번. 시도지사는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맞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정안전부령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죠. 대통령령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령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물 중 자기반응성 물질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 자기반응성 물질은 바로 제5류 위험물이죠.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이에요. 제5류 위험물. 자, 그럼 1번부터 보실게요. 자, 황린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예, 자연 발화성 물질. 1번의 황린은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이고요.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겠죠. 2번 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는 제1류 위험물이죠. 바로 산화성 고체가 되겠네요. 산화성 고체. 자, 그 다음 3번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 토금속은 제3류 위험물로서 이거는 금수성 물질이 되겠네요. 금수성 물질.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죠. 아조화합물. 아조화합물이 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위험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아조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자는, 자, 소방대의 구성원은 크게 3가지가 있죠. 3가지. 자, 보기를 보시면 소방공무원에 따른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그 다음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이렇게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이것을 소방대의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소방대원, 자체소방대원은 소방대의 구성원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제4류 위험물로서 제1석유류인 수용성 액체의 지정 수량은 몇 리터인가?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1석유류입니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1석유류인데 이제 수용성, 그래서 비수용성과 수용성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수용성, 이 수용성 액체 같은 경우는 자, 지정 수량이 자, 비수용성의 몇 배냐? 정확히 2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1석유류인 수용성 액체의 지정 수량은 얼마냐? 바로 400리터입니다. 400리터. 예, 정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 제1석유류인 비수용성은 얼마겠어요? 얼마? 200리터가 되는 거죠? 요 200리터 같은 경우는 제1석유류 중에서도 비수용성입니다. 비수용성. 비수용성. 이렇게 해서 수용성이 비수용성의 2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답을 고를 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의 400리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로 위락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특정 소방 대상물 종류가 상당히 많죠. 자, 그 중에서 위락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1번에 무도학원, 2번에 카지노 영업소, 3번 무도장, 4번 공연장. 그래서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잖아요. 무도학원이나 카지노 영업소나 무도장, 이러한 곳은 이제 위락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이게 특정 소방 대상으로 2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화 및 집회시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연장은 위락시설에는 해당하지가 않는 거죠. 정답은 4번의 공연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서면,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화재. 사상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이재민이 100명 발생한 화재. 자, 이재민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일 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맞고요. 3번, 관공서, 학교, 정부 및 도전 공장의 화재. 이것도 보고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재산 피해액이 10억 원 발생한 일반 화재라고 했어요. 자, 틀렸죠? 재산 피해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50억 원 이상일 때, 50억 원 이상일 때 보고해야 하는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 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얼마냐면 바로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요? 바로 1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12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무창층에서 개구부라 함은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몇 미터 이내를 말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무창층에서 개구부라 함은 해당 층의 바닥면, 해당 층 바닥면으로부터 자,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몇 미터 이내다? 바로 1.2미터 이내를 말하는 거죠. 1.2미터 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1.2미터 이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 용수시설의 급수탑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개폐 밸브의 설치 위치로 알맞은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바로 개폐 밸브의 설치 위치로 알맞은 것은 자, 이제 일반적인 설치 높이는 이제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가 많지만 지금 여기서 개폐 밸브의 설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얼마냐? 1.5m 이상, 1.7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자, 보시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두 가지가 있죠. 2년과 3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5개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보증기간이 3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2번에 스프링클러 설비도 마찬가지로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이제 3번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자, 소화활동 설비죠. 소화활동 설비 중에서 유일하게 보증기간이 다른 설비입니다. 이게 몇 년이냐면 2년입니다. 2년. 2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화활동 설비는 전부 다 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원 설비도 소화활동 설비인데 몇 년이다? 3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3번의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피난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피난층의 정의를 물어본 거예요. 보기 중에서 피난층의 정의를 이제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건축물의 1층을 말한다. 2번 하나의 건축물은 반드시 피난층이 하나이다. 3번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4번 직통 계단을 통해 직접 피난이 가능한 층을 말한다. 바로 정답은 3번에 있죠. 피난층의 정의입니다.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이것을 피난층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소방공사 감리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감리원 배치일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자, 보시면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그 감리원을 소방시설 감리 현장에 배치했을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한 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중에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의료시설, 2번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로서 수영장, 3번 노유자 시설, 4번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보기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2번입니다. 자, 건축물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 여기까지는 맞죠? 하지만 이 수영장은 제외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시공 능력 평가 방법에 있어서 경력평가액 산출 공식은, 자,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력평가액 산정식을 물어보았습니다. 경력평가액. 자, 보시면, 자, 보기에 보시면 다 똑같은데 요 뒤에 곱하는 이 비율만 다른 거죠. 100분의 얼마인지만 다른 거예요. 자, 이 경력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실적평가액 곱하기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에다가 자, 100분의 20인지, 100분의 30인지, 50인지, 60인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경력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바로 100분의 20을 곱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적평가액 곱하기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에다가 100분의 20을 곱해서 바로 경력평가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자, 지금 어디에 심의사항이냐면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죠. 자, 지방입니다. 지방. 중앙이 아니고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한 가지가 있죠. 바로 4번입니다. 이렇게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이것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